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 나라를 지켜오신 대한민국의 산증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고픔이 일상이던 그 시절, 우리에게 하늘은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하며 올려다보던 닿을 수 없는 머나먼 곳이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별을 볼 여유조차 사치였던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두 다리와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피눈물 나는 집념뿐이었습니다. 그 집념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가슴 벅찬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응원의 촛불을 먼저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포연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밀가루로 끓인 수제비로 끼니를 때우며 보릿고개가 오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했던 그 가혹했던 세월을 어찌 잊겠습니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곤 가발과 합판, 그리고 쥐를 잡아 만든 터로뿐이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안 된다. 한국이 일어서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어렵다라며 서방 언론들은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지하 1000m 막장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지열을 견디며 석탄을 캐내던 타독 광부들의 검은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병원에서 시체를 닦으며 눈물을 삼켰던 파독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열사의 땅 중동 사막에서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밤새 콘크리트를 비볐던 건설 역군들의 거친 손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피 같은 달러로 우리는 고속도로를 닦고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 위에서의 기적을 넘어 하늘의 기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로켓 기술은 국가 기밀 중의 기밀이라 돈을 트럭으로 싸들고 가도 절대 팔지 않는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우주 발사체, 즉 로켓을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겪었던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초반 우리는 고체 연료 로켓 하나 제대로 쏘지 못해 주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를 채워 우리의 손발을 묶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거리가 긴 로켓을 개발하려 하면 군사 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며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였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돈 들여 로켓을 연구하겠다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했던 그 비참한 현실. 그것은 힘없는 나라의 비애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을 울리고 웃게 했던 나로호 시절을 말입니다. 기술이 없었던 우리는 러시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들어왔을 때 우리 땅인데도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요 기술이 담긴 1단 로켓 부분에는 접근 금지 팻말을 붙여놓고 우리 연구원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라 불리는 박사님들이 러시아 기술자들의 어깨너머로라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 기웃거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먹다 버린 메모지 조각이라도 주어서 혹시 단서가 될까 연구하고 밤이면 몰래 소주잔을 기울이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통곡했습니다. 발사가 실패했을 때 러시아는 한국이 만든 2단 로켓 문제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우리는 원인 규명 데이터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수천억을 쓰고 불꽃놀이만 했다는 비난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는 잡초 같은 근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 수모와 멸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 손으로 나사 하나부터 엔진까지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보란듯이 쏘아 올리겠다.
연구원들은 연구실 바닥에 라면, 박스를 깔고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집에 못 들어간 지가 반년이 넘었다는 가장들, 과로로 코피를 쏟으면서도 설계도를 놓지 않았던 청년들. 그들의 집념이 10년, 20년 쌓여 마침내 2025년이라는 운명의 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오후 4시.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 늦가을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발사대 위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4호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제 부품도 미국제 부품도 아니었습니다. 연료통에 용접 자국 하나, 들어가는 볼트 하나, 밸브 하나까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지난 30년간 겪었던 기술 식민지의 서름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 연구진이 피와 땀으로 빚어낸 결정체였습니다. 발사 통제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원로 과학자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의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쏟아질 비난과 조롱, 그리고 한국은 안 된다는 패배의식.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9, 8, 5, 4, 3, 2, 1 엔진 점화. 26. 땅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누리호 4호기가 대지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고흥 앞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천년 우리 역사 속에 맺혀있던 힘없는 나라의 한을 태워버리는 거대한 포효였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주변 강대국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사자후였습니다. 로켓이 점점 속도를 내며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숨죽이던 국민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통의 상인들도 사무실의 직장인들도 학교의 학생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텔레비전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에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1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관제센터의 모니터에 성공을 알리는 초록색 불이 하나둘씩 들어올 때마다 박수 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도 700km 궤도에서 위성을 무사히 분리했다는 신호가 잡히는 순간 상황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 교수님도 갓 입사한 20살 연구원도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원의 눈물이었습니다. 너희는 기술이 없다. 선진국 따라가려면 100년은 멀었다라며 멸시받던 지난 세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누리호가 쏘아 올린 것은 위성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나라 로켓을 빌려 타기 위해 수백억 원을 싸들고 가서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리가 없으니 나중에 와라. 기술 유출되니 내리라는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없어 남의 차를 얻어 타던 새빵살이 서름을 끝내고 내 이름으로 된 최고급 차를 뽑아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주 독립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누리호 발사 성공이 단순히 과학기술의 승리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군사적 사건입니다.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기술은 탄도만 바꾸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됩니다. 위성을 싣고 우주로 가면 평화의 로켓이지만 폭탄을 싣고 적진으로 날아가면 적의 심장을 타격하는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27일 누리호의 성공을 보며 가장 식은땀을 흘린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북한과 주변국들입니다. 그동안 남조선은 로켓 기술이 없다며 얕잡아 보던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 어디든 베이징이든 도쿄든 평양이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쥐었다라고 말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누리호의 성공은 그 어떤 최신형 전투기 도입보다 더 강력한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적의 도발 의지를 꺾어놓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지킬 능력이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리호는 바로 그 자주국방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흥의 밤하늘을 수놓은 것은 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서름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산업화 세대의 땀과 눈물이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굶어가며 가르친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 우주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리호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불과 5일 뒤 전 세계가 한국 미쳤다며 경악할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12월 2일 신의 눈이라 불리는 아리랑 7호의 발사였습니다. 이것이 왜 기적인지, 왜 전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 전율 돋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2월 2일 누리호의 성공으로 뜨거워진 가슴이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보통의 나라들이라면 로켓 하나를 성공시키고 나면 축제 분위기에 취해 몇 달, 아니 몇 년을 쉬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듯이 불과 5일 만에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거대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속도전에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이 우주에서도 통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대한민국의 우주 전략이었습니다. 11월 27일에 우리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다면 12월 2일에는 그 다리를 통해 우주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볼 눈을 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 이름은 구수하고 정겹지만 그 성능은 괴물 그 자체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6.25 전쟁 때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간 휴전선을 지키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깜깜이었다는 것입니다. 휴전선 이북에서 북한군이 탱크를 이동시키는지 미사일의 연료를 주입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찍어온 사진, 미국 위성이 보내준 정보를 받아보며 아, 북한이 저러고 있구나 짐작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미국이 이건 1급 비밀이라 한국군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 나라, 내 강토를 지키는데 남의 안경을 빌려 써야 했던 그 비참함과 불안함. 밤잠 설치며 전방을 지키셨던 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늘 전쟁의 불안 속에 사셨던 어르신 여러분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 어쩌겠느냐 하며 쓴 소주를 삼키셨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12월 2일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안착하는 순간 그 길었던 안보 까막눈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아리랑 7호가 가진 눈은 신의 눈이라 불릴 만큼 정교합니다. 해상도 0.3m급.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 상공 500km 저 우주 밖에서 지상에 있는 도로를 내려다보며 달리는 자동차가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구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이 비를 피하는 우산인지 사람을 해치는 소총인지까지 식별해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차량 번호판 숫자까지 읽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이 정도로
정밀한 독자 감시 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산속 깊은 벙커에 숨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숲속에 위장해 놓든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리랑 7호는 밤이나 낮이나 구름이 끼나 비가 오나 24시간 잠들지 않고 한반도 전역을 샅샅이 훑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게 사진 한 장만 보여달라고 읍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독자 감시 정찰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자존심의 회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군은 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킬 체인의 핵심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탄두 중량 제한 등 온갖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만들지 못했고 기술이 있어도 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위성의 눈이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해상도 제한까지 받으며 일부러 성능을 낮춰야 했던 치욕적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렌즈를 깎을 기술이 있는데도 일부러 흐리게 만들어야 했던 우리 과학자들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그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족쇄 풀린 호랑이가 된 대한민국은 지난 4년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기적의 5일을 만들어냈습니다. 11월 27일에는 독자 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려 운반 능력을 증명했고 12월 2일에는 초정밀 위성 아리랑 7호를 쏘아 올려 감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완벽하게 독자적인 우주 감시 정찰 체계를 구축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불과 50년 전 소달구지를 끌고 농사를 짓던 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꿀꿀이 죽을 얻어먹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최첨단 위성을 띄워 올리고 우주를 호령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독일의 지하 수천 미터 막장에서 검은 석탄 가루를 마시며 외화를 벌어오신 파독 광부들이십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병원에서 시신을 닦으며 눈물 삼키셨던 파독 간호사들이십니다. 50도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중동의 사막에서 모래 섞인 밥을 드시며 달러를 벌어오신 건설 역군들이십니다. 그리고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구로공단 가발 공장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밤새 재봉틀을 돌려 동생들의 학비를 대셨던 우리의 누이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셨기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고속도로를 뚫고 제철소를 짓고 나라의 곳간을 채워 과학기술에 투자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원 한 장 아껴가며 자식들을 공부시킨 덕분에 그 자식들이 자라나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나라의 서러움을 후손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던 당신들의 그 약속, 그 피눈물 나는 맹세가 마침내 지켜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시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까만 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쏘아 올린 아리랑 7호가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며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엔 더 이상 가난도 서름도 남의 눈치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희망의 별만이 반짝이고 있을 뿐입니다. 저 별은 우리 과학자들이 띄웠지만 저 별을 빛나게 만든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이 옳았고 당신들의 헌신이 옳았습니다. 11월 27일과 12월 2일, 이 기적의 5일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위대한 도약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땅을 넘어 우주로, 세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 벅찬 감동, 우리만 알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변의 친구분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 할미가 젊음을 바쳐 만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어깨에 펴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위대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마지막 이야기를 바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히 쇳덩어리로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5천년 역사 동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가져보는 완벽한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구한 말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눈치를 보았고, 해방 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기술 하나 없는 나라였기에 서러워도 참아야 했고, 억울해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약소국의 비애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2025년 겨울, 누리호와 아리랑 7호가 우주로 솟구쳐 오른 그 순간, 그 지긋지긋한 꼬리표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도 우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갈 것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하는 선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잠재되어 있던 위대함이 폭발한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묻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이제는 우주 강국까지 되었는가? 그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며 걸음을 준 여러분의 희생이 피워낸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은 것을 넘어 자식들에게 우주라는 무한한 영토를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은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 안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저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신화를 넘어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거대한 먹거리를 후손들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밤을 새우는 젊은 연구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젊은 시절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맨주먹으로 공장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닦았던 그 불굴의 의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물려주신 그 뜨거운 열정이 이제는 로켓 연료가 되어 대한민국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덩치는 작아도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사자나 호랑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고슴도치 말입니다. 누리호라는 강력한 투발 수단, 아리랑 7호라는 천리안을 가진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강철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기고 가족을 잃었던 슬픈 역사는 여러분의 세대에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 있는 주름진 얼굴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거칠어진 여러분의 두 손이 바로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